인사청문회 일정 7명의 장관급 후보자들 날짜를 아직 잡지 못했습니다. 일단은 9월 2일 이전에 해야 될 것으로 보이는데 그중에서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와 관련된 의혹들이 굉장히 뜨겁습니다. 새로운 사안들이 계속해서 하루마다 불거지고 있는데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딸과 관련된 의혹이 이제 어제 오늘 집중적으로 쏟아지고 있습니다. 낙제를 2번 받았는데도 이 대학원에서 6학기에 걸쳐서 한 1,200만 원 정도의 장학금을 받았다. 이게 이제 어제까지 논란이었는데 오늘 새롭게 등장한 동아일보의 논란에 따르면 고등학교 때 2주 인턴을 했는데 이제 대학 교수의 논문을 쓰는 것에 동참을 했는지 도움을 줬는지 여하튼 1저자로 등극을 했다. A 교수는 책임 저자입니다. 당시 조국 딸인지도 몰랐다. 공동저자 B 교수는 충격이다. 그 학생이, 그러니까 고등학생이 1저자로 올라갔느냐? 곽상도 자유한국당 의원은 낙제해도 장학금 받는 딸 외제차 타고 다닌다던데 이건 뭐 확인된 바는 없습니다. 곽상도 의원의 주장이고. 자, 이 두 의혹에 이어서 뭐 한국당 김진태 의원이 이제 청문회에 참석할 것으로 보이는데 여러 가지 많은 이야기들을 지금 준비하고 있는 것 같은데 고등학교, 대학교, 대학원까지 시험다운 시험을 보지 않았다라는 취지의 물론 이제 김진태 의원의 주장입니다. 근데 이거 좀 모순되는 게 수시 전형을 부정하는 이야기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수시는 뭐 다양한 방식대로 대학을 진학을 하고 면접을 통해서 가는 경우도 있고 수능 반영이 안 되는 것도 있고 그러니까 이렇게 딱 얘기할 수는 없는 사안입니다. 그러니까 통상적으로 우리가 알고 있는 필기를 통해서 보게 되는 그러한 시험들을 얘기하는 게 아닌가 생각이 되는데요. 2007년도에 이제 외국에 있다 귀국하게 되면서 이 한영외고에 입학하게 될 때는 유학 전형으로 들어갔다라고 해서 일반적인 학생들이 들어가게 되는 전형과는 조금 다르게 외고에 입학했다라는 것이고요. 두 번째 대학에 들어갈 때는 수시 모집 전형을 통해서 들어갔다. 근데 이 수시 모집 전형에 대해서 방금 전에 앵커가 얘기한 것처럼 정상적인 절차를 통해서 들어갔으면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을 텐데 지금 논란이 되고 있는 것은 과거에 있었던 2주간의 인턴 그리고 이 인턴을 바탕으로 이 의학지 논문의 제1저자로 등재가 됐던 그런 기록들이 나타나게 된 건데요. 이게 이제 수시 모집 전형에서 자기소개서에 적시가 되는 과정이 만약에 들어갔다면 그리고 이것을 바탕으로 입학 전형에 반영이 됐다면 입시에 큰 문제가 되지 않느냐라는 게 지금 야당의 주장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문제를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고 세 번째는 의학전문대학원에 들어가게 될 때도 이 면접을 통해서 들어가게 되는 전형을 거쳤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건데요. 일단 이 세 가지 전형 자체가 모두가 다 이제 부정한 방법이나 불리하게 들어갔다라고 하는 측면들을 언급하는 건 아닌 것 같고 일반적으로 열심히 공부해서 들어가게 되는 다른 학생들과는 조금 다른 차이가 있었던 것을 보여주는 건데 이게 조국 후보자가 그동안 얘기했던 부분들과 상당히 좀 모순되거나 배치된다라고 하는 주장들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예, 말씀하신 대로 다양한 뭐 루트, 본인의 이제 칼럼이나 책을 통해서 그간 언급했던 조국 후보자의 이야기들이 부메랑으로 다시 되돌아오고 있는데 당신이 이렇게 얘기하지 않았느냐? 그런데 왜 현실은 그렇게 살고 있지 않느냐? 이런 얘기죠. 2014년에 학생들이 어린 시절부터 다른 계급, 계층, 집단 출신과 부대껴야 한다. 특목고 등 철저히 규제해야 된다. 그러니까 특정 부류에 한정해서 어린 시절을 보내면 안 된다. 사회에 대한 인식 그리고 주변에 대한 시선을 갖기 위해서는 다양한 계층의 학생들이 서로 어울리면서 지내야 된다. 이런 취지의 얘기인데 앞서 전해드린 대로 이제 외고를 따른 나왔습니다. 그리고 그 이전에 2012년에는 지금 이 순간도 잠을 줄이며 논문 쓰는 대학원생들이 있다. 그만큼 열심히 학업에 매진하고 좋은 논문을 쓰기 위해서 공을 들이는 학생들이 많다라는 취지인데 2주 인턴십을 했던 고등학생이 과연 논문의 제1저자로 등재되는 게 맞는가? 뭐 이런 의혹인 거고요. 평소 자식들에게 우리 집은 그래도 잘 사는 편이니 장학금 받을 생각 마라. 자, 이 부분이 이제 문제가 되는 겁니다. 친구들에게 돌아가야 한다. 실제로 이제 조국 후보자는 장학금과 관련돼서 우리나라는 뭐 대대로 성적순으로 주는 것이 일반적이었죠. 그렇지만 경제 형편을 따라서 줘야 되는 거다라는 취지의 발언과 생각을 항상 얘기해 왔습니다. 언급해드린 대로 6회에 걸쳐서 1,200만 원 정도로 딸이 이제 수령을 했죠. 2010년에는 위장 전입은 이사할 여력과 주소 옮길 인맥 없는 시민들 마음 후벼파는 소리다. 그런데 위장 전입이 2차례 정도 있지 않았느냐라는 의혹을 지금 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런 지적들이 뭐 법적으로 문제를 지적하거나 아니면 법적으로 처벌할 수는 없어도 본인이 했던 어떤 철학과는 배치되는 부분이 상당히 많긴 합니다.
그렇죠. 예. 국민들께서 분명히 느끼시는 그 지점이 있을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공인의 말 한마디 한마디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다시 한번 우리가 돌아볼 수 있는 계기가 되는데요. 예. 물론 조국 후보자는 그동안에 여러 가지 다양한 사회 현상에 대해서 굉장히 쓴소리, 사이다 같은 발언을 많이 했습니다. 노무현 대통령 때부터 잘못된 우리 사회의 관행들 그리고 권력의 부정한 행태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쓴소리를 많이 했었는데요. 결국 그 당시 했던 많은 얘기들이 지금의 본인에 대해서 드러나고 있는 부분들에 대해서 어떻게 합치가 되는지 저는 조국 후보자는 분명하게 답을 해야 된다고 봅니다. 법적으로 문제가 되는 거라면 그건 불법이기 때문에 당연히 거기에 대해서는 응당한 조치가 있어야 될 거고요. 법적으로 위법이나 탈법이 아니더라도 최소한도 국민의 눈높이와 또 도덕성의 문제, 본인이 했던 발언과 배치가 된다면 예. 지금은 어떤 상황이고 또 왜 그런 발언이 당시에 나왔지만 지금은 본인의 입장과 어떻게 다른 것인지 여기에 대해서는 국민들께 최소한도 눈높이에 맞는 그런 해명을 저는 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리고 필요하다면 뭐 사과도 당연히 해야 될 것이고요. 예. 역시 공인으로서 또 국민들의 이런 여러 가지 생활과 또 국가 이 운영에 대해서 역할을 맡은 사람이라면 최소한도 거기에 걸맞는 발언들 그리고 눈높이 맞는 역할을 해야 된다. 그런 측면에서 다시 한번 그 공인의 발언의 예. 중요성을 깨닫게 하는 것 같습니다. 자, 뭐 수많은 정치인들이 이제 자식 문제 때문에 본인의 뜻을 펴지 못했던 사례가 상당히 많은데 과연 조국 후보자도 이 딸의 문제들을 어떻게 헤쳐나갈 것인가? 일각에서는 뭐 정유라, 최순실의 딸 정유라와 비교하는 얘기도 좀 있습니다. 뭐 한번 그냥 보도록 하죠. 뭐 비슷한 점 있는지. 앞서 말했던 그 논문 부분, 청담고 체육교사에게 뇌물 주고 봉사활동 실적서를 허위 작성했었고, 그리고 장학금 수령과 관련해서 최순실 이대 전 총장, 체육특기자 면접위원 등에게 압력, 장학금 제공한 교수 올해 부산의료원장에 취임했다고 하는데, 근데 이게 무슨 연관성이 있다 이런 취지의 얘기가 아닙니다. 단순 비교를 하는 겁니다. 이대 부정 입학 사건은 뭐 사학비리 다들 알고 계실 겁니다. 관련자들이 다 처벌을 받은 상황이고 검정과 판결이 끝난 최순실 정유라 사안과 이것을 비교하는 것은 무리가 물론 있죠. 근데 비슷한 부분들이 있다라는 것은 뭐 인정할 수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네, 당시 정유라 사건 같은 경우도 애당초 초기에는 의혹으로 시작됐습니다. 예. 당시 이화여자대학교에서 입학 부정이 있었다 그리고 학사 비리가 있었다라고 했을 때 해당 교수들 모두 손사래를 치면서 그런 일이 없다고 얘기했지만 예. 특검을 통해서 수사가 들어가고 진실이 밝혀지고 나니까 국민들이 믿기 어려울 정도의 내용들이 많이 있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정유라 같은 경우에는 이 금메달을 개인전이 아니라 단체전을 통해서 무임승차를 통해 금메달을 땄다. 실력이 안 됨에도 불구하고 이게 첫 번째 문제였고 예. 그렇겠다는 금메달을 바탕으로 입학에 활용했다라고 하는 게 두 번째 문제 아니겠습니까? 예. 세 번째 문제는 그러한 길목에 가는 과정 속에서 정유라를 위해 특혜를 줬던 교수들이 존재했다는 것이고요. 지금 조국 후보자의 딸에 관해서는 아직까지 명확하게 연결짓기는 어렵습니다만은 첫 번째 나왔던 의혹은 고등학교 2학년 신분으로 그것도 외고입니다. 근데 여기에 의학 저널에 제1저자로 논문을 쓸 수 있을 만한 사건인가라고 비춰봤을 때는 많은 전문가들이 이러한 내용들이 동의하기가 어려울 겁니다. 따라서 여기서 만약 부정한 방법으로 제1저자로서 논문이 등재가 됐다면 여기서부터 꼬인 내용들이 바로 대학 입시에 대한 내용들과 줄줄이 연결질 수 있기 때문에 예. 지금 이 사건에 대한 실체적 진실 규명은 앞으로 청문회 과정 속에서 정유라와의 관련 공통점이 얼마나 있는지를 따져 물어야 되지 않는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예. 관련된 그 논문의 실제 저자는 본인이 뭐 여러 가지 이유로 1번에 이름을 올렸다. 압박이 있었거나 교류가 있었거나 이런 부분은 없다. 이렇게 직접 해명은 현재 시점에서는 하고 있습니다. 자, 사모펀드와 관련된 부분도 보겠습니다. 김도읍 의원이 운용사 실질적 오너는 조국의 친척이다. 어제도 이 얘기를 잠깐 했는데 실제로 오촌이라는 것 같습니다. 오촌 관계지만은 운용사 실제 사주가 아니다. 조국의 아내 지인으로부터 추천받아서 투자한 거다. 법무부 인사청문회 준비단이 이렇게 밝혔습니다. 이 오촌이면 사실 뭐 현실에서 이렇게 왕래가 있는 촌수는 아닙니다만 여하튼 가장 가까운 사람 중에 하나다. 뭐 이렇게 해석할 수 있는 부분도 있고 그런데 새롭게 나온 얘기는 펀드 운용사의 53억 정도가 증여됐다. 이 부분은 어떤 부분인지? 네, 53억 원의 펀드 운용사의 자산 수중 이익이라 그래서 예. 대가 없이 증여가 이루어졌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조국 후보자가 얘기하고 있는 건 우린 단순하게 펀드에 돈을 투자했을 뿐이지 그 펀드를 운영하는 회사가 어떤 방식으로 운영을 하고 있는 건지 거기서 누군가부터 돈을 받는 것에 대해서는 전혀 관계가 없다고 선을 긋고 원래 있습니다만 사모펀드라는 것 자체가 돈을 대는 사람이 있고 그럼요. 운영하는 사람이 네. 따로 있는 구조입니다. 그러니까 예. 투자하는 사람이 절대로 운영에 관여할 수가 없습니다. 예. 이게 같이 연결이 되는 순간 자본시장법 위배에 대한 사항들을 연결될 수가 있는 건데요. 예. 한국당이 이 오촌 조카 얘기를 끄집어서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은 투자한 사모펀드의 운용사가 실질적인 오너 대표가 바로 조국 후보자의 오촌 조카라면은 이것은 투자하는 사람과 운용하는 사람이 모를 수가 없는 것 아니겠느냐라고 네. 자본시장법을 위배했다고 얘기를 하는 것이고 거기에 운용하고 있는 회사의 누군가가 53억 원을 이렇게 자산 수중 이익을 내도록 징여를 했다라면은 여기에 모종의 누군가의 압박이 있었던 것 아니냐라고 또 의혹을 제기하고 있는 것이거든요. 예. 현재까지는 의혹 제기 수준이기 때문에 과연 그 인과관계 속에서 투자한 사람과 그리고 운용한 사람 간에 전혀 관계가 없었는지 등이 앞으로 청문회에서 밝혀져야 될 지점이 아닌가 싶습니다. 예. 자, 김진태 의원 얘기를 앞서서도 몇 번 했는데 발언을 사뭇 많이 높은 수준으로 쏟아냈습니다. 그런데 조국 후보자의 부친 묘소를 직접 가서 뭐 사진까지 찍은 것 같은데 취지는 그렇습니다. 이 사망하기 전에 작은 아들이 이혼을 했는데 이 묘비에 보통 이제 가족 이름을 새기는 분들이 있죠. 근데 며느리의 이름이 있더라. 이혼한 며느리를 비석에 새긴 이유가 뭔지 답변하기 바란다. 근데 이게 답변할 이야기인지 그리고 뭐 어떤 사람이 어떤 취지로 이름을 올렸는데 이게 뭐 문제가 된다고 볼 수 있을까요? 저는 네. 뭐 사생활의 문제이긴 한데 정말로 이것이 불법적인 그런 행태에 관련이 돼 있고 그렇다면 거기에 대해서 문제를 삼을 수는 있다고 봅니다. 네. 국회의원으로서 여러 가지 검증을 해야 되고요. 그러나 사실은 굉장히 사적인 문제 아니겠습니까? 동생과 그 며느리 두 사람의 결혼 관계 그리고 또 이혼의 문제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런 부분을 확인하기 위해서 했다는 것은 상당한 좀 문제는 있다고 봅니다. 최소한도 존중해야 될 기본적인 개인의 사생활이 분명히 있는 거고요. 예. 그런 것들이 만일의 경우 불법이 확인됐다. 그렇다면은 저는 거기서 뭔가 제시할 수 있는 것들이 있어야 되는데 예. 김진태 의원의 행동은 좀 과하다. 김진태 의원은 어떻습니까? 우리 태극기 집회 나가서 우리 헌법을 어긴 박근혜 전 대통령을 옹호하고 법률 위반까지도 옹호하는 그런 그동안 행동을 하지 않았습니까? 저는 좀 김진태 의원이 좀 진중하게 정말로 우리 국회의원으로서 헌법기관으로서 임무를 좀 제대로 해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예. 들고 이 부분도 아마 조국 후보자가 실체적 진술과 다르다고 했기 때문에 청문회 과정에서 분명한 답변을 할 것으로 봅니다. 예. 김진태 의원 말씀하셨으니까 앞서 그 수시 얘기도 좀 맞지 않는 부분이 있고 그리고 정유라는 아시안 게임 금메달이라도 있지 않느냐. 근데 뭐 지적해 준 대로 단체전에 개인전 실력을 검증받았다기보다는 단체전에 무임승차 성격이 강했다.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은 빼고 그냥 요 팩트 하나만 던져 놓으면은 뭐 사람들은 다 그렇게 인식을 할 수 있는 사람도 있을 테니까 이 묘비를 걸고 넘어진 이면에는 동생 부부가 이제 위장 이혼을 한 거 아니냐. 그리고 웅동학원을 둘러싼 이 가족 간의 어떤 법률 소송이 결국에는 그것을 소유하고자 하는 위장전입과 연관성이 있는 거 아니냐. 이 부분을 묻고 싶은 건데 네. 사실 핵심은 근데 위장 이혼 자체가 아니잖아요. 여기 이제 조국 후보자가 어떤 관여도를 갖고 있고 어떤 역할을 했느냐 이것을 밝혀야 되는데 그걸 못 밝힌다면 의미가 없는 거 아닙니까? 네, 맞습니다. 근데 굉장히 중요한 이유 중에 하나가 위장 이혼 문제를 끄집어낼 수밖에 없는 이유는요. 사실 이제 사인으로 완전히 갈라서 있는 상태라고 예. 얘기하고 있습니다만 여전히 이 웅동학원을 둘러싸고 있는 채권 채무 관계뿐만이 아니라 조국 후보자의 부인 명의로 돼 있던 아파트의 2억 7천만 원 전세금을 빼서 이것을 이혼했다라고 할 수 있는 조국 후보자의 전처 쪽으로 다시 징여가 되게 되는 상황들이 발생하게 됩니다. 그 이제 위탁 신탁이냐, 네, 그것이 증여냐, 이게 뭐 명의 이런 신탁이냐 거죠. 증언냐에 예. 대한 부분들이 명확하지가 않는 상황들이 예. 있는 것이고 2017년도 8월 2일 부동산 대책이 나온 뒤에 고위공직자들이 이 다주택을 가져서는 안 된다라고 얘기를 하게 되니까 조국 후보자가 아파트를 처분하게 되는데 그 처분하게 된 아파트도 이미 남남이 되어버렸다라고 하는 조국 후보의 동생의 전처 쪽으로 다시 또 매매 과정이 이루어지게 되는 거거든요. 네. 따라서 이것이 만약에 위장 이혼임이 밝혀지게 된다라면은 이 웅동학원을 둘러싸고 있는 채권 채무 관계까지도 같이 연결이 될 수 있고 그렇다면 그 당시에 학원의 법인의 이사로 재직했던 조국 후보자에게까지 연결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예. 문제를 제기하는 것인데 아마 여기에 대해서 오늘자로 지금 새롭게 나온 게 조 후보자의 동생이 웅동학원에 대한 채권을 포기하겠다 또 이렇게 얘기를 나오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따라서 문제가 논란이 이렇게 커지면 커질수록 후에 사건을 정리하게 되는 과정들을 거쳤다라면 예. 이미 논란이 커지기 전에 깔끔하게 이런 내용들을 좀 마무리 줬으면 어땠을까라고 하는 아쉬움이 짙게 배는 대목입니다. 예.